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3년 전인 2020년 1월 7일부터 윤석열 사퇴 응징 본부 프로젝트 1탄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응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소규모 대한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당선을 막지 못했다.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을 무너뜨렸던 안티 이명박에서 시작해 생존 독립지사들께서 함께 하셨던 민족의 소리인 서울의 소리가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이대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2022년 6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서울의 소리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시작한다. 비록 집회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달간 지속된 탄핵 집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로 이어지면서 전국 순회 집회로 외연이 확장되었다.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우리 이길 수 있죠? 우리 이길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구원 보여주겠습니다.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가주작권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라. 네, 윤석열 찍은 사람들 책임지고 반성하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박근혜 찍고 이명박 찍고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우리가 반성을 시키지 못하면 다음에 김건희를 찍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과 동시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성경 말씀같이 속죄하고 회개하고 천당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개신교 신도들이 이 윤석열을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 윤석열 찍은 교인 여러분, 회개하고 반성하고 천당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명박 찍은 사람, 박근혜 찍은 사람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자들이 바로 윤석열까지 찍어서 이 모양 만들었습니다. 예, 2번까지는 우리가 용서했지만 3번째는 도덕적인 책임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네들이 틀어질 거 아니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사람이 반성한다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 때 누구 찍을 것 같습니까? 한동훈, 김건희가 대통령이 나오면 김건희라도 그 콜걸 김건희도 찍겠죠. 주얼기 김건희도 찍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윤석열 찍은 분들의 반성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재명 대표 출마자 후보가 이상민 탄핵해야 된다 하니까 박용진 후보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슈가 돌아가니까 역풍 맞을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같은 무리와 싸운 결론을 이뤘습니다. 그자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윤석열 일당들이 무릎을 꿇을 겁니다. 만약 윤석열 일당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넘어가면은 절대 그자들을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일당은 분명히 짚어줘야 반성합니다. 분명히 그자들은 강자한테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즉각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무능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잠시 후 6시부터 열리고 8시부터는 부산역까지 행진도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혹여라도 윤석열 찍으신 선생님들 투표 잘했습니까? 저희 서울의 소리가 3년 전부터 윤석열은 무능한 범죄자다. 윤석열 저 김건희는 양재템의 애첩이었다. 이렇게 알리고 공중파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어쩌다 여러분들이 모해가 눈에 씌어서 윤석열을 찍어서 간발의 차로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 100일이 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테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22년 8월 13일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던 부산에서 서울 이소리 전국 대행진 첫 집회가 열렸다.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시민들의 지방순회 집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으며 범죄자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시민연대의 힘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의 소리는 우선 보수세가 강한 부산, 대구, 강릉, 춘천, 창원, 울산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남도 끝, 제주에서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집회를 개최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이자 서울의 대표기자 백은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집 앞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45일을 집회를 하고 저희가 쉬었어요. 왜? 부산에 오고 싶어서. 부산에 46번째 윤석열 김건희 구속 집회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된 지 몇 달 됐다고 무슨 퇴진이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서울의 소리는 3년이 넘게 윤석열 일가의 윤석열과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과 내연남 김중식의 이 비열한 사기극을 우리가 3년 동안 알렸습니다. 저희만 알린 게 아니고 MBC, KBS,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비열한 범죄자 윤석열을 알렸건만 어떤 일이지 윤석열이 당선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그 범죄자 비열한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죠. 그 정당이 과거에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서 감옥 보냈죠. 또 박근혜를 만들어서 감옥 보냈죠. 그 정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있다는 게 이해해 주십니까? 시직 사라졌을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제 비열한 범죄자 윤석열을 데려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쩌된 일입니까?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도덕도 철학도 정신도 어떤 정의도 없는 사람을 골라서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를 국민의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이 말입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도 똑같은 수위로 우리는 응징해서 국민의힘을 저는 해산시켜버려야 된다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발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동해에서 대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
2022년 10월 29일 전국 대행진 군산 집회를 10시간 앞두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전날 28일 보령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늦은 밤 군산에 도착해 잠을 청하기도 전에 비보를 접한 서울의 소리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채 침묵 집회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야 했다.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2022년 11월 1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패륜적인 책임 회피와 대응에 분노한 백은종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성공하고 찬양했던 지라시 그래서 내년은 대통령 선거 다시 합니다. 2000년 1월 달에 국회 앞에서 7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탄핵 단식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 개혁 등등 촛불이 지금 그 집회를 하고 있을 텐데 별로들 관심이 없었죠. 그때 제가 좀 더 밀어붙여서 윤석열 탄핵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윤석열 파면을 우리 촛불 시민들도 익히도록 제가 단식을 한 20일 하든 한 달을 하든 해서 윤석열을 그때 탄핵을 시키든 파면을 시켰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태원 참사도 없을 거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되는 일도 없을 거고 참 제 탓으로 제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진보라는 꽤 있는 시민들 간에 여러가지 분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사 구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결을 하자 이런 저는 이 의미를 두고 이번 단식을 시작했다고 보고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 같은 대한민국의 막 위기에 빠뜨리는 저런 윤석열을 앞에 두고 무슨 사사로운 감정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부터 어떻게 하고 김건희부터 구속시키고 이태원 참사 주범들 처벌하고 싸워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에서 내가 무슨 사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70이 넘은 사람이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금함 선생의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느냐. 조금함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그 어록이 지금 저 망우리 조금함 선생 묘역에 가면 크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빨리 끌어내리고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단식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백은종 대표님 건강을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건강 유지하면서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지만 정대택 회장은 단식 3일차에 건강 악화와 재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게 혹시 이번 출구에
백은종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10일차까지 단식을 강행하다 11월 19일 토요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야당들까지 한데 뜻을 모아 시민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하면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단식을 중단한다. 아까 어떤 사람 댓글 보니까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찍었는데 후회가 막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재명 미웠다 이재명 싫어서 찍은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운동이 험난한 길이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자그마한 일부터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래도 한치 앞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찍었다고 댓글 쓰신 분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홧김에 뭐 한다고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격이 되고 말았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미워서 내가 윤석열 퇴진 집회 안 나가겠다. 누가 하니까 안 나가겠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퇴진 집회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 이재명 미워서 윤석열 찍었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한 달 후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제작에 돌입한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가 된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곤욕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펀딩 광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건희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 이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준비 과정은 거쳤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 과정인데 이제 주가 조작범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 됐죠. 법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그 천공이라는 사입이 무당의 의지대로 용산으로 갔다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제대로 사과 반성은커녕 이걸 무슨 제물로 바친 것 같은 이런 표정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태원 참사가 이 김건희 다큐 영화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나중에 탄핵을 하던 무엇을 하자 했는데 당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직접 나서서 이 다큐 영화라도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전 국민이 김건희의 실체를 알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이 김건희를 응징하게 하자. 예, 그래서 이 다큐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김건희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 영화를 제작한 서울의 소리는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사건을 기반으로 김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여사 비방 다큐 영화를 22일 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실에서 대관했는데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이거 지금 막 홍보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대관 허가가 불허가 났습니다. 불어났어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난번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했는데 허가 났다는데 이거 안 났어요? 어제 조치됐고요. 국회에서 상영되는 줄 알았는데 사무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다. 2024년 봄 퍼스트레이디가 영심의 심사를 통과했지만 김건희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11월 말까지 시사회를 개최할 극장조차 구할 수 없었다. 자문위에서 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당은 국회 결정을 반겼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사무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어떤 문제가 도대체 영화를 상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서울의 소리를 반정부 언론이라고 누군가 규정하면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또 소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유도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설사 표현의 자유상 소위 반정부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소리 천만 가자 화이팅! 2024년 12월 2일 다행히도 메가박스의 결단으로 마침내 퍼스트레이디 시사회가 열릴 수 있었지만 다음 날인 12월 3일 아침 경찰 기동대가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 들이닥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와 최재영 목사가 경찰서로 압송되고 4시간 후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며 12.3내란을 일으켰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일본과 공유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릉도 항구에 발을 딛자마자 백은종 대표의 입에서 윤석열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핵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 매일 저 군장한 집회에 나오세요. 끌어내립시다. 매일 군장한 집회에 나오세요. 윤석열 끌어내자. 김건희 구속하자. 집회가 시작되자 항구 주변의 관광객들이 함께 춤을 추며 서울의 소리의 목소리에 호응해주기 시작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윤석열이 김건희가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이 서울의 소리는 추악한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해서 KBS, MBC에도 보도했고 7시간 김건희 독취록도 우리가 폭로를 해서 보도했죠. 그런데도 어쩐 일이지 정신병동에서 도망탈락한 윤석열이를 많은 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정신병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일본 수상이 방류하겠다니까 방류하세요. 이렇게 방류하라고 허락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내가 설득시키겠다. 아니 핵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방류하면 안 된다고 체면치레라 넣어야 되는데 이 시질배공물이 머릿속까지 들어있는 시질배공론 윤석열이는 이렇게 후쿠시마 핵오염수까지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울릉도 주민을 설득하겠답니다.
울릉도 주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하라고 승낙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면 설득당해시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여러분들의 아들과 손주들이 총알맞이가 될 겁니다. 저희가 고심하는 건 전쟁은 막자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 힘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저 배공놈 윤석열을 끌어내고 요녀 조리 김건희를 깜팍으로 보냅시다. 집회가 끝나자 울릉도 종주 차량 홍보가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란 중대 사안이었기에 섬 주민들 모두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윤석열이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허용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게 했다는데 윤석열의 설득에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을 시켰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윤석열은 단 한 가지 끌어들여서 처단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패륜입니다. 전배첩을 깨차고 살고 온갖 자기 장모와 마누라 뒷배를 맞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혹시 많이 찍으신 분들, 의용 주민 중에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자한테 투표하지 마십시오. 의용도 조동 주민 여러분, 윤석열 찍으신 분들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하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윤석열 찍고 반성 못하시는 의원도 주민 계신다면 사람도 아니죠.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찍고 반성 못하시는 분은 반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의 누구냐? 저래서가 대통령 꿈도 꾸기 전 4년 전부터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취재했습니다. 장모 마누라 사기 뒷배를 맞은 놈이고 수사를 조작하고 이놈이 검찰총장 임명해준 문재인을 배신하고 선배첩으로 살던 김건희라는 줄기라는 여자를 떼차고 살고 윤리와 도덕도 없는 이런 배륜아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제가 이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감옥 안 가고 이렇게 멀쩡히 돌아다니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한치의 거짓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고 떳떳한 겁니다. 전쟁 위기는 물론이고 당장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공유하겠답니다. 김건희가 남자를 많이 공유했는데 공유를 좋아하는 윤석열이가 독도도 공유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공유하고 삼성 반도체도 공유하겠답니다. 이런 신일배공놈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끌어내립시다. 왜 가세요? 아이고, 이분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2023년 11월 27일 서울의 소리는 최재영 목사와 이명수 기자가 공동 취재한 김건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한다.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한 국가의 영부인이 뇌물을 수수하는 증거 영상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11월 28일 JTBC가 최재영 목사를 취재해 보도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에 착수하면서 언론 통제 압박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보도하지 못했다. 김건희가 방심위를 사주해 명품백 수수 사건이 보도되지 못하도록 언론 통제를 한 것이 명백했다. 이렇듯 서울의 소리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보도했던 김건희 뇌물수수 사건의 주요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12월 7일부터 2024년 12.3 내란이 발생하기까지 장장 1년간의 장기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른다. 이쪽은 그렇게 서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2023년 12월 7일)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기 1년 전 서울의 소리는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김건의 구속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하지만 짐을 트럭에서 내리기 전부터 경찰은 원천 봉쇄에 돌입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해줬는데 왜 지금에 와서 왜 안 되냐고요? 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농성을 하지 못하게 전방위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여러분, 저희 때문에 고생을 시켜 죄송합니다. 여기가 집회 장소가 맞고 헌법 제21조 의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으로 저희를 불법으로 하는데 구속을 시키든 죽이든 끌어가든 마음대로 오시고 저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더 이상 집회하는 데 와서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거나 치지 마세요. 저희가 경찰의 협박 공갈에 겁먹을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농성에 참여하는 시민이 점점 늘어나자 경찰이 농성장 밖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 관저 농성 첫날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일몰 이후에는 난로와 확성기는 물론 발전기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맨몸으로 엄동설안의 강추위와 맞서며 밤을 지새야 했다. 밤 12시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오로지 1인 시위만 허락된다는 경찰의 강압에 강추위 속에서도 한 사람씩 교대로 농성장을 지켜내야만 했다. 내가 진행하는 이걸 못 믿고 뭐 해봐야 또 묻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내가 확신을 심어주고 기필코 김건희는 감방으로 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윤석열 어떨 거냐. 김건희 감방 가면 윤석열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살을 에이는 추위는 더욱더 강하게 몰아닥쳤다. 그러나 제 아무리 엄동설안의 강추위일지라도 찬란한 새벽의 광명을 막을 수 없었고 백은종 대표의 노익장도 꺾을 수 없었다. 또다시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살을 에이는 추위가 끝도 없이 반복되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기에 백은종 대표와 서울의 소리에게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었다. 눈이나 비가 회방을 놓는 날일지라도 고가 및 신세를 질지언정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부끄럼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어둡고 추운 밤을 이겨내고 또다시 희망찬 아침이 찾아왔다. 한남동 주민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았답니다. 이거 우리가 자시할 일입니까? 윤석열이 어떠냐입니까? 대통령도 우습고 국회의원도 우습고 대통령 5년 짧은데 우리 검찰한테 감히 대드냐? 검사가 권력이라고는 얘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사악한 숨소리차 거짓말인 김건희가 권력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요녀 김건희한테 지배당하는 거 지옥스럽지 않습니까? 점심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고 그냥 거르고 지나가는 것도 부지기수다. 마세요! 서있지만 말고! 빨리! 2024년 1월 1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첫 집회가 열리자 경찰은 좁은 울타리 안에 시민들을 마치 가축처럼 몰아넣고 겹겹이 에워쌌다. 여기 뭐야 여기? 거기요.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안전과 백상화를 쳐버린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을 간첩 새끼냐?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폭발하자 경찰은 통제 펜스를 치우고 시민들에게 넓은 도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인사 승진했네. 국민들은 생활고에 죽어가도 길을 막고 빵 사먹고 술 처먹네. 지하라도 자빠졌네. 듣자하니 기가 차네.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최전선이 바로 여긴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명품을 뇌물로 받고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도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대자보 하나 안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들 좀 드셨지만 젊은이들이 안 하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이라도 해야지. 나라가 무너지고 영토를 일본에 빼앗기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데도 나오셔서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특히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이분들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겠죠? 비 내리는 용산역 윤석열 차에 윤석열이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공기가 나대고 검사들이 설치고 건진 총공 법사들이 깝치네. 터르네.
대구에서는 대구 동성로, 광주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다들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전선 김건희 집 앞에서 계속 할 건데, 이제 오늘 32일째인데 322일이 될지 3200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200일 되면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80이 다 돼가지고. 그나저나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 정권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 분명하시죠. 그 비열한 김건희와 썸씽에 있는 카톡을 주고받고 아이폰을 비번을 못 가고 아이폰 속에 더러운 추악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그런 건지 당당하고 떳떳하면 한동훈은 아이폰부터 까고 비대위원장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처럼 엄동설안에 서울 이 소리가 40일이 넘도록 대통령 관저 시위를 이어나가도 국내 주요 언론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침묵으로 일관하자 서울 이 소리는 2024년 1월 17일 외신기자클럽을 설득해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국내 언론이 복지부동으로 몸을 사리면 외신을 통해 해외에서 먼저 이슈화시켜 국내 언론의 보도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et's begin the press conference of the Voice of Seoul. 오늘 기자회견은 탄압에 의한 언론의 자기검열이 빚어낸 권력 견제 기능의 상실과 부정부패라는 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관련 언론 보도와 탄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입니다. 이번 서울의 소리와 언소주 언론주권시민연대가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권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방심이나 방통위에서 보도원 JTBC 등을 탄압을 해서 제대로 지금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외신 기자분들께 알려서 그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부패 견제를 언론이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압에 의한 언론의 자기 검열이 빚어낸 권력 견제 기능의 성실과 부정부패. The loss of balance due to the self-censorship caused by oppression. 윤석열 정권의 언론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언론 환경이 군사 독재 시설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허위 유무와 상관없이 한 언론사가 윤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한 보도를 하면 즉시 제재를 경고하면서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인 명품 수수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은 대부분이 여전히 침묵으로 복지부동이다. JTBC가 명품 수수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의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경고가 뒤따르면서 대다수 언론들이 자기 검열과 침묵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엄연한 정권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대통령 부부의 범법 의혹을 은닉하기 위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언론진흥재단까지 가세해 언론사들을 압박하면서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의 순기능이 급격히 마비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 탄압의 현 주소다. 이에 서울의 소리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한국의 언론 환경을 위신들에게 알림으로써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사들을 각성시키고 타성에 젖어있는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비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모든 언론인들의 힘을 모아 싸워나가고자 한다. 2024년 1월 17일 서울의 소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저는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1차 면접하던 날은 대화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지만 녹음을 하거나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차 면담을 하는 동안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부의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는 인사 관련 대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저는 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13일 마침내 2차 접견이 성사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준비한 카메라를 손목에 차고 접견을 했고 그 접견 내용을 은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은 없었으나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언급하는 발언들과 영부인의 직무를 넘어서 월권하는 발언들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어요. 명품인 경우에만 면담을 약속했고 명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가의 명품만을 선택적으로 받아 챙긴 것에 저는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확보한 증거 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3년 11월 24일 나흘 동안 특집 방송 형식으로 이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 통제를 하던 대통령 부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사과 성명이나 자신들의 거취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여러 대한 언론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보도가 나간 후 몇몇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저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들은 아직도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언론 탄압의 결과입니다. 국내외 특히 해외 언론 기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영상 파일의 내용의 본질은 불법적인 명품 수수나 불법 금품 수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권한 밖에 불법적인 국정농단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금품 수수보다 국정농단이 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금품 수수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신 기자회견 후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김건희의 뇌물수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김건희는 물론 윤석열까지도 외교 순방이나 외교 일정이 모두 취소되자 한국 언론 또한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총선에서 민주주의 진영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범죄자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무너져 내린 국가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2024년 8월 8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을 총괄하던 김상년 국장이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종결에 자괴감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당시 그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권익위 수뇌부는 위반 사항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다. 김 국장은 김건희 범죄 은닉으로 인해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원칙과 소신이 일순간에 무너지자 주변 지인과 선후배들에게 심각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호소한 후 자결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명품 수수가 처음에 우리가 보도를 하고 언론들이 위면하고 보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특단의 대책 위신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게 됐는데 김 국장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분노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나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쉬쉬 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족은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회의원들 만나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의로운 일에 발벗고 나서면 정말 대단하다, 용기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못난 놈이 정 맞는데 왜 네가 나서냐,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51살 먹은 김상년 국장이 대통령 권력 김건희 압박에 한거에서 자결을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건데 기자들이 전화를 와서 왜 이 기사 안 쓰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이걸 우리가 또 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곳 한강인역 대통령 관저 앞 김건희 윤석열이 먹고 자는 집 앞에다가 농성 지금 7달째 하고 있는데 조촐한 분향소가 아니고 추모소를 차려서 이번에 명예를 우리는 회복하자. 이런 일 하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후손들이 살아가야지. 이런 분들의 자손들이 부끄러움을 안고 살면 누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냐. 김상년 국장의 자결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패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앞장설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고 김상년 국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철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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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어서 서울의 소리 백운정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김상년 국장 죽음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희 서울의 소리가 김상년 국장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저희가 추모를 하면서 조촐한 분향소를 차리고 대통령실 앞에 관자 앞에서 우리가 추모를 한 일도 있습니다. 김상년 국장과 서울의 소리는 정말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년 국장이 의로운 죽음은 우리가 낱낱이 그 실체를 밝혀서 김상년 국장이 명예회복을 하고 대한민국의 권익위 앞에 동상이라도 하나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옳소! 그렇습니다. 역사는 기록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져 저항한 사람들 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독립운동하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을 잊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국장의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유서를 보거나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하거나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만행을 봤을 때도 정말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은 저희는 이제 프랭카드에 어제 강전호 이사가 순국이라고 써왔어요. 그죠? 야, 순국까지 해도 그 순국 맞다 하는데 순국이 맞다고 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으니까. 이렇게 저희는 김상현 국장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5,200만 명이 전부다. 그런 분이 계셨구나.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누구 처벌보다도. 그래서 훗날 역사가 그걸 기록해서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걸 기록하는 걸로 하고. 김상현 국장을 명예히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지금 전달해주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비키세요, 빨리. 비켜줄게 하지 말고. 그럼 안내를 서줘요. 유철한! 이놈아 나와! 최소한 저 유철한 이 비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이 말이야. 기거지 똥꼬맹이랑 반전이 권력이라고 앉아있는 게 맞냐고 이게. 그렇잖아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여러분들도 진실을 알면 분노할 거라는 거 알아요. 인간이라면 이런 사건을 보고 분노해야 맞는 건데 여러분들은 소환이 없어. 그리고 분위기가 안 나가니까 5층 유철한! 내가 이놈아! 정권이 바뀌고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도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던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2025년 12월 17일 서울 의소리 응징 취재 이후 결국 보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왠지요. 우리 후배님. 퇴근길에 한번 전화해봤죠. 글쎄 난 오늘 술 한잔하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세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는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서울 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5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을 먼저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야 이게 뭐 전부 다 정신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 업무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에 달게 해주려고 전 지랄 떠고 있다. 뭐 기사 지금 나왔습니까? 말로 기사 나왔다 하던데. 기사가 거기 한참 많이 나와 있잖아. KBS MBC 주고 이 업무라고 네이버 쳐봐. 예. 뭐 별의별 용인갑에 출마 검토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 예. 그 이 업무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간 이거지. 당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을 폭로한 명태균 게이트가 거짓이라며 물타기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명태균 게이트를 기정사실화해주는 김대남 녹취록이 공개 보도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른바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너 여사가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네 선배님. 그래. 예 형님. 이따가 한 밤에 내가 안동훈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은밀히 내가 전화할 테니까. 형님. 지금 이제 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뭐 녹취록 있습니까? 뭐 자료입니까? 더욱이 이명수 기자에게 김건희의 정적인 한동훈을 공격해달라는 권한 유착과 윤석열은 깡통일 뿐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김대남 녹취록은 윤석열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했다.
아니 저희가 상황은 모니터링 할 수는 있잖아요. 김건희와 국힘당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2일 퍼스트레이디의 시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오전 12.3 내란을 불과 14시간 앞두고 서울의 소리와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와 이명수 기자는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안쪽에 다 찍었어. 나갔어요. 우리가 퇴각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기자야 들어와 일로 들어와. 아니 우리 저 들어오세요. 바깥으로. 아니 기자를 왜 못 들어오게요? 저 아니 기자 들어와 여기 좀 일해야 돼. 지금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많이 궁금하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은 지난번 김대남 방송한 거 그게 명예훼손으로 누가 고발을 했다는데 고발 시점도 방송 무렵에 한 거고요. 방송 시점에 한 거고 오늘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명수 기자, 그다음 장인수 기자, 최경영 기자, 시정 목사 4사람이고 성명불상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니까 뭐 방송 보면 나올 거고 서울의 소리 나는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지금 최경영, 이명수, 장인수 기자는 그 김대남 녹취록 보도 3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 뭐 원본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라 압수수색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재형 목사는 한 7, 8건 정도 혐의가 쓰여있어 유튜브 방송 나가서 발언한 거 명예훼손으로 해서 지금 최재형 목사 집하고 이명수 기자 집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또 다른 사무실 그렇게 4군데가 압수수색 하는 것 같은. 그 저거 지금 이번 사건이 묘하게 돌아가는데 오늘 다시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김대남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김대남, 추경영, 이명수, 장인수, 그다음에 취재영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 운영자니까 내 이름은 안 썼어. 근데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 서울의 소리 대표도 분명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성명불상의 운영자라고만 썼어. 그래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운영자가 적시 6명인데 이번 사건은 김대남까지 함께 고소를 해서 피고발이냐. 왜 그러냐. 김대남과 이명수가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은 밝히려고 김대남이 너 거짓말했죠. 그렇게 김대남. 그래서 내가 김대남 집에 압수수색 갔냐 하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왜 안 가냐? 그 사람 김건희하고 친해서 안 가는 거냐? 안 가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사건은 김대남이 고발한 고소한 게 아니라 김대남도 고발을 당했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 김대남까지 해서 6명이 오늘 그 압수수색 대상자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대남 집도 아마 압수수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은 김대남 집에 압수수색 하는지 좀 한번 챙겨보세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김대남도 분명히 첫 번째로 적시되어 있으니까 김대남 집에 압수수색 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은 뭐 영상인데 김대남 그 방송한 내용 원본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과거들이 학력, 경력 모두가 다 위조였잖아요. 저희가 이 다큐에서 중점적으로 둔 것이 김건희의 인생 자체가 거짓이다.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김건희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 가서 드린 게 아니고 저한테 이쪽에 가서 드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4시간 후인 오후 10시 30분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님은 경찰에 압송이 돼서 핸드폰 포렌식 압수수색을 받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바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명수 기자는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재빨리 경찰서를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담장을 넘고 있는 군인들을 끌어내리게 되죠. 뭐 하는 거야 이거? 위험해. 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아무런 근거 없는 내란 혐의 계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탄핵 이런 거 안 하고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로 내일 아침부터 여기서 체포 집회를 시작하고 앞으로 윤석열은 표현의 집회로 체포를 칩시다. 우리 국민이 이겼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노전 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맥락상 수거 대상으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조치를 행사한 뒤 체포된 이들을 사살하려 했던 여러 계획도 확인됐습니다. 수거 대상 처리안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평도 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미도항을 정찰하기 위해 집행인원은 하차하고 하차 후 이동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고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을 쓰는 방법과 함께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문구도 발견됐는데 독살까지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됩니다. 장갑차가 출동을 했고요. 군대 버스도 모두 무장을 한 채 출동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원이 부족합니다. 아직 인원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나와 주셔야 우리가 쿠데타 시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아직도 그 숫자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병력이 군대가 계속 증원이 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소수의 군인들이 도착을 했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에워싸여져 가지고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계속 공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명 100만 명은 나오셔야 쿠데타 시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12.3내란 당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워야 했던 서울의 소리는 휴식도 없이 당일 오후부터 국회 앞과 국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지금 한동훈 대표까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면서 대명시키자고 회의를 하는데 저 이철도 같은 놈이 윤석열, 김건희 편을 들어서 한동훈 대표한테 고압을 치고 그랬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 도대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당신들이 데려다 대통령 시켰습니까? 저희 서울에서가 수년간 주저한 결과 윤석열은 정말 숨소리도 거짓말인 미친 자라는 것이 오늘 아침 윤석열 담화에서도 드러났죠. 조금의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했다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저 아까 지나가는 영감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들리나요? 당신들이 박근혜 탄핵 때 당이 해체되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째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저희 서울의 소리는 이번 윤석열 탄핵시키고 국민의힘 해체에 나설 것을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보수정당이 탄생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을 대변한 대통령 만들고 지금까지 비워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윤석열을 비워오는 국민의힘은 해체되어 마땅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 해체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오늘이나 내일 모레까지 윤석열이 탄핵돼서 구속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려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체포 및 구속을 위한 활동에 돌입함과 동시에 대규모 시민 집회 때마다 최전선에서 따뜻한 음료와 컵라면 나눔으로 민주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오늘 컵라면 대충 몇 개 나왔습니까? 2,000개요. 저희 후배랑 사랑하는 동생이랑 같이 집회 끝나고 술 한잔 먹고 또 광화문이 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또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평화를 위해, 가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모두들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5월, 6월, 7월 그리고 2026, 2027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끝까지! 이제 더 이상 저희 서울의 소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한테 파면해 주십시오. 탄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사정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헌재, 법을 위반하는 법원, 국민들이 이제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러니까 아주 그냥 바퀴벌레 보듯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심호정이가 전국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면 김성훈이 영장실질심사 때 아니 검사를 놔들어 보낼 수 있습니까? 이 검찰총장, 저 지금 대통령 대회 헌재 재판관들 법정이 전두환 시대보다 국민을 더 무시한다는 거 아세요? 전두환 시대 때도 국민들이 크게 일어나면 몸살이었는데 지금은 몸살이기는커녕 자기들의 어떤 커넥션 기득권의 단단함을 우리한테 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기득권 세력한테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헌재나 법원 잘못된 재판관들 정신이 바짝 들도록 우리 응징에 나서서 기필코 우리가 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수순까지 가도록 모두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대한민국 만세! 우리 윤석열 파면 만들어냈습니다. 27일 농성과 4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파면 우리가 만들어냈죠.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마실래? 대통령 만들어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주무르게 만든 내란 정당 위원정당이 국민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란 홍보에 대해서 적고대지하고 스스로 해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란 정당 위원정당 저에게를 빠는 이 내란 정당 지지자들 이제 제정신 돌아오세요. 다 비춰 있어야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시민들은 내란 정당 해산 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이고 100일 안에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고 내란 정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모조리 우리가 교화시켜서 다른 사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농성장을 지키며 내란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